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길어요. 극한으로 집중하세요. 인과율은 없습니다. 그 이론은 460 정도로 측정되고 그것은 현상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현상을 지각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마음이 하는 지각에 잡혀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지각생입니다. 왜냐면 일이 일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미 에고가 그것을 정신화했고 당신이 보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정신작용입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당신의 투사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도 당신의 투사입니다. 실상을 보면 구름이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모양이 이상하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구부러진 나무를 보면 그것이 쭉 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은 그 자체인 바로 완벽하게 카르마적 잠재성이 허용하는 한의 최선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이런 식인 거고 비가 적게 오는 날은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목격하는 그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의 창조의 펼쳐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과율의 개념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 당신이 실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반드시 무엇을 일으킨 다른 나가 존재합니다. 신성의 현존과 분리된 나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겠다고 여기저길 다 찔러댑니다. 무슨 학문적인 어떤 것 무슨 어느 차원의 누구누구. 전부 이원성에 기반된 겁니다. 어디에 다른 존재가 내게 귓속말로 가르침을 주고 내가 그것을 전달한다는 식입니다. 자발적인 SM 플레이인가요? 공동 창조자라는 말은 사람이 신격에서 나타난 신의 뿌리이기에 그 근원이 같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신성한 창조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뿌리가 신인데 어쩌다 다른 차원의 다른 존재에게 자발적으로 서렌더를 치셨나요? 신에게, 예수님에게, 부처님에게, 크리슈나님에게 서렌더를 치세요. 그 존재들은, 그 의식들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이런 존재들 외에 다른 차원의 무슨 바바바드 바샤 같은 것들은 신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킬바사 소세지가 더 신성의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과율이 마음의 이원성을 만들어냅니다. 실상은 그것을 초월했을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엔 어떠한 카르마적 메리트 없이는 못 보는 듯합니다.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면 단지 그 성질을 보는 것으로 그것을 약하게 만들 수 있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어떻게 정신화하고 단물을 얻는지 설명합니다. 당신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당신이 그것을 자각하면 마음은 침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초도 안 돼서 그 마음의 1%가 떠들고 당신은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지구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마음의 최면에서 제가 제정신을 되찾도록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제 그 1%의 마음이 어디서 단물을 짜는지 봅시다. 마음은 삶의 모든 것을 정신화해서 양극화합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볼 때 언제나 비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정치화입니다. 당신이 팟캐스트를 듣던 혼밥하며 옆 테이블의 대화를 엿들으며 입스트로핑을 하던 모든 것에서 그 마음은 논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가져와 비교합니다. 에이 저러면 안 돼. 그렇게 마음의 대화를 만듭니다. 항상 정치화해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거기다 함께 도덕화를 합니다. 왜냐면 정치화를 하려면 그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도덕화해야 하고 그 말은 이미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이 아주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거고 또 거기에서 복수든 비난이든 착즙을 합니다. 당신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물을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치화하고 도덕화하고 이상화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다음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전쟁과 싸움의 시발점입니다. 이건 아주 커다란 함정입니다. 일단 당신이 발목을 붙잡히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논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얻는 건 단물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움직이건 이원성 안에서 움직이는 한 언제나 또 다른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원성 안에서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는 언제나 반대되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검색해보세요. 그것은 언제나 가정적인 것을 다루기에 당신이 완전히 이기려면 모든 상대를 죽여야 합니다. 왜와 만약에로 시작되는 질문 같은 겁니다. 그 질문의 목적은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질문은 100% 당신을 잡으려는 덫입니다. 제가 당신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숨기고 있으니 그것을 다시 보라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팩트에 기초된 것이 아니기에 언제나 거짓만을 얻습니다. 그래서 why question과 what if에 대한 나의 최종적인 답은 내가 당신 머리를 총으로 날려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법정에 서게 되겠지만 걱정 마세요. 내가 당신을 죽여도 나의 인권 보호를 위해 being right을 착즙하려는 수많은 변호사들이 이미 줄을 섰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당신의 구멍난 머리는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것에 대한 낭만화를 끝냈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어떤 일이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든지 그렇게 되었어야만 했다든지 하는 낭만적인 상상을 끝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낭만화하고 좋아할 수 없었을 것을 낭만적으로 만들고 나서 혼자 만족스러워합니다. 생각함이 정신병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투사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거기에 어떤 해석을 부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투사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논평이 투사입니다.
말했듯이 실상을 경험하면 거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은 언제나 정교화된 거짓으로 생각을 단련합니다.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을 정교화합니다. 그것은 어떤 성질을 과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낭만화하기 위해 그것을 왜곡해야만 하는 겁니다. 당신은 실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자신의 과장과 왜곡을 투사해 무엇이 아름답다고 말하며 감정화합니다. 무엇이 너무 아름답다며 마음에서 단물을 얻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최고의 착즙 앱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언제나 비판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당신은 정치화하고 도덕화하고 이상화하고 가정하고 낭만화하고 비판하고 이제 분노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끝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보는 순간 에고는 이미 저 작업을 끝냈습니다. 차에 갇혀 죽은 불쌍한 아이.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해 울거나 모든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모든 것을 비극으로 보고 무언가 교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 비판되는 것을 자신이 교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말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처리합니다. 그 아이가 전생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면 그럴만하다고 말할 거면서 착즙을 위해 나서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신성의 완벽함은 실수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은 그들이 언젠가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이고 카르마적 의무인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감정화하는데 그것은 과장의 다른 형태입니다. 누가 내게 와서 길냥아 너 내일 죽어라고 말하면 나는 oh yes, finally, I am so happy to leave the earth라고 말할 겁니다. 여기에 감정화할 게 뭐가 있나요? 그것을 극화하고 싶을 때 감정화하는 겁니다. 그것은 드라마화입니다. 드라마퀸인 사람은 누군가가 수술해야 한다고 웁니다. 수술 받는 건 다른 사람인데 자기가 울고불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픈데 당신이 왜 우울합니까? 당신은 그저 그 사람이 괜찮은지 걱정될 수 있지만 굳이 그것을 드라마화에 착즙합니다. 이것들이 마음의 메커니즘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의견화하고 언제나 그렇게 될 수 없으며 그럴 수도 없는 것을 놓고 가정적으로 생각하며 항상 옳다 그르다를 따집니다. 모든 감상주의들, 이 세상은 카르마적으로 기회인 세상입니다. 여기엔 항상 대안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구는 모든 가능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사람은 생명을 존중하거나 경멸할 수 있고 저주하거나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카르마적으로 기회를 얻는 수단입니다. 여기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는 날은 카르마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운구차 뒤에 이삿짐 차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박테리아였고 곤충이었고 파충류였고 동물이었고 지금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의식의 진화를 보세요. 엄청난 시간을 통해 진화해왔고 그 과정의 어떤 지점에서 당신은 문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화하면서 어느 지점에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포유류의 사랑, 새끼를 안고 다니는 캥거루를 보며 모성애를 봅니다. 문어는 다정한 리트리버가 될 수 없습니다. 악어는 당신을 물고 죽을 때까지 돌립니다. 모든 것은 그 자체인 바로 그것이 도달한 그 상태인 겁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최선인 바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생명들에게 언제나 연민을 갖게 됩니다. 동물의 순진무구함. 우리가 보는 세상은 완벽합니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한탄하는 세상은 모두 당신 자신의 투사일 뿐입니다. 저건 너무 나쁘지 않나? 너무 슬프지 않나? 저건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도 이런 것들이 모두 정신작용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당신이 정신작용을 멈추면 당신은 있는 그대로를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감정화하고 드라마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과장하게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재앙인 겁니다. 미디어는 거기 특화되어 있어요. 사람은 재앙화하고 드라마화하며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론화하기 시작합니다. 대학교에서 맨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시킬 방향이고 그것을 이론화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물이 부족한 국가에 정수 필터를 놓는 방안을 발표하면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냥 동물원에 가서 물개 구경이나 하는 게 낫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인지하는 방식을 이론화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해결책을 찾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신은 그것을 일단 재앙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가정적인 문제에 대한 가정적인 해결책들인 거죠. 당신은 그건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마치 당신의 의견에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한다. 아주 멋진 해결책을 이론화하고 그것을 지성화해서 지성을 통해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D-를 받은 뒤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가 변명인 건 3살짜리도 압니다. 당신은 멋진 딜레마와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드라마와 감정들을 가지고 있기에 당신의 행위를 합리화합니다. 만약 3살짜리 아이에게 네가 이걸 떨어뜨렸니? 라고 물으면 아니요, 고양이가 그랬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냥 변명의 세계입니다. 변명은 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이지만 당신 안에 3살짜리를 만족시킵니다. 애초에 당신 스스로 그런 모든 불가능한 딜레마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제 그 혼란스러운 마음에 당신은 안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가스도 안심 돈가스만 먹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상학이라고 부릅니다. 판타지화입니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봅니다. 백일몽을 꾸고 공상합니다. 우리가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제 보상으로 우리는 공상적인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는 일들이 더 극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상합니다. 당신의 상상력, 그 모든 심상화의 내용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을 어린애 취급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어린애 취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무력하고 희망 없는 존재로 상정하고 이제 그들을 구해주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심성화를 이용해 돈을 끌어와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합리화의 다른 형태는 이성화입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 복잡합니다. 왜냐면 이성화는 할 수 있는 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만큼 유능하고 모든 것을 짊어지는 영웅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정말 영리하다면 이성화는 앞서 말한 모든 정신화 과정을 거친다는 걸 깨닫습니다. 당신이 매 순간 마음이 정신화하고 있음을 관찰하게 되면 당신은 이제 선형적인 것을 놓아버리는 것에 힘이 들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당신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화의 투사였기 때문입니다. 인과에 대한 믿음, 인과율, 뉴튼 패러다임,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이 모두 정신화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오직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엔 실상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정신작용은 고작 마음의 1%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도덕화, 이상화, 낭만화, 가상화, 감정화, 드라마와 재앙화, 유화적 공상화에서 이제 이성화까지 했으니 할 게 없는 당신은 어떤 것을 미워합니다. 글래머하죠. G컵가슴인 겁니다. 그것은 마치 공짜 맨홀 뚜껑입니다. 누가 공짜 맨홀 뚜껑을 갖고 싶어 하나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낭만화, 드라마와 감정화, 이성화의 결과로 어떤 것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미워함으로써 힘을 줍니다. 당신이 그것을 미워하고 가짜 중요성을 부여한 거죠. 마치 영화의 백그라운드 뮤직인 겁니다. 미워는 여러분이 아는 그 미워가 맞습니다. 범죄를 미워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시아, 너 이 동네에서 선글라스 끼고 다니지 마라? 그 동네 토박이가 육지에서 온 해수욕장 라이프가드에게 하는 말입니다. 동물의 순수함. 이제 미국 출신이라면 마약을 팔아야 합니다. 전부 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갱에 들어가야 되고 거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일단 굿킵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웨이프심의 일종입니다. 당신이 힙부심까지 갖췄다면 이제 정치화되고 도덕화되고 이상화된 것으로부터 악마화해야 합니다. 길고양이의 의식 수준이 궁금합니다. 저기 저 다른 유튜브에서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과 비교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식 레벨이 690 정도이니 이제 무엇이 더 맞는지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악마와의 영향으로 항우울제를 먹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신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부심이 있고 항우울제를 먹고 더 우울해졌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이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아직도 유행합니다. 당신은 플라스틱을 쓰면 안 됩니다. 환경오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야 하기 때문에 고기도 안 먹습니다. 당신은 약도 안 먹고 샴푸도 안 씁니다. 당신의 접시는 배추이고 숟가락은 조개 껍데기입니다. 이 사람은 노숙자였을 때 종이컵 하나를 4일 동안 썼었는데 혹시 그 환경보호 모임 가입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혹시 가능하면 더보기란의 개인 비즈니스 번호로 연락주세요. 사람은 어떤 걸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고 모든 것을 흑과 백으로 나누고 어떤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의 욕망이 당신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위나 주소지, 삶의 방식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은 소중히 여겨져 온 것입니다.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들, 다른 존재들의 가슴에 주는 기쁨.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권력 유혹은 제게 있어 아까 말한 공짜 맨홀 뚜껑입니다. 그걸 어떻게 지니고 다니죠? 누군가는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느낍니다. 지배자, 위너가 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월함을 느끼기 위해 더 과시해야 하고 타인을 루저라고 비난해야 합니다. 모든 책임, 정가와 비난이 루저가 하는 짓입니다. 이제 돈 많은 루저가 다른 루저를 비난함으로써 자부심을 키웁니다. 영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에게 있어 그런 유혹들은 전부 공멘트입니다. 부가티를 주문하려고 봤더니 그간의 모든 사회적인 위치와 자금들의 유통정보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내일 지구를 떠나길 바라는 사람한테 그것들은 실상이 없습니다. 당신이 올드머니 스트리켓이라면 이미 집안에 명품 가방으로 꽉 찬 비밀 창고가 있을 겁니다. 모든 소유물이 그러합니다. 내 차, 내 가방, 내 반지, 내 옷, 내 사람. 전부 공짜 아스팔트 전봇대 기둥입니다. 그걸 마음에 갖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말한 G컵 가슴입니다. 당신은 G컵 가슴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거기다 투사한 정신화에 매우게 프로그래밍 된 겁니다. 당신은 프라다 가방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이 투사한 매력을 갖고 싶은 겁니다.
실상이 없는 그 정신화를 가지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자신이 투자한 맨홀 뚜껑을 위해 돈을 법니다. 공짜 맨홀 뚜껑을 돈을 내고 짊어집니다. 좋은 대학, 좋은 거 주지, 새로운 차 같은 그런 물건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이 모든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의 것은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것인데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자화입니다. 피해자 모드입니다. 모든 사람을 거기 끌어들이는 멋진 흡입구이죠. 아주 멋진 백흉 포즈인 겁니다. 다이슨 청소기도 이 앞에서 개발립니다. 알코올 중독도 피해자 위치 중독에 비하면 3발의 피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정신화가 희생자화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법률에 관한 프로그램을 봅니다. 내가 아까 당신의 머리를 날려버렸지만 저는 무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라는 세상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희생자라는 위치가 그토록 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물이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희생자가 된다면 당신은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희생자가 되려는 거대한 경쟁이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제는 희생자가 되기 위한 진입장벽도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노숙자가 돼본 적이 없다면 제 앞에서 당신의 스토리는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희생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의실 자리를 뺏깁니다. 이제 당신은 희생자입니다. 경찰이 칼을 든 난동꾼을 제압하다 그가 다치면 경찰이 고소를 당하고 그 역시 희생자가 됩니다. 술에 취해 어떤 사람을 죽여서 법정에 가면 그것을 본 목격자는 희생자가 됩니다. 희생자는 작은 탱탱볼처럼 거기 부딪히는 사람은 누구나 희생자가 됩니다. 체제의 희생자, 사법제도의 희생자, 모든 사람들이 희생자인 거죠. 희생자 게임에서 모든 사람들이 희생자입니다. 모든 법률적인 상황과 모든 정치적인 상황은 누가 희생자인지에 대한 거래일 뿐입니다. 그것은 정치화, 도덕화, 이상화, 가정화, 비판화 등의 모든 것에서 나와요. 희생자화는 이제 세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의 희생자이거든요. 호킨스 박사님은 6.4피트가 아니게 태어난 희생자입니다. 저는 곱슬머리로 태어난 희생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의 희생자입니다. 모든 형용사가 이제 희생자를 묘사합니다. 미국의 어떤 문화에서 당신은 사람의 나이를 언급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예절을 갖추는 책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이를 언급하면 누군가가 희생자로 느끼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화와 불편을 느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성별을 언급할 수도 없어요. 어떤 육체적인 데이터도 언급할 수 없습니다. 1년 전 나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은 자신을 여자라고 부르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데이터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첫 인사에서 허그를 하기 전에 대명사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대명사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유니콘입니다. 그럼 수컷인가요? 암컷인가요? 유니콘엔 성별이 없는데요? 당신은 감히 유니콘을 그녀 또는 여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성별을 언급하면 다른 친구가 그녀에게 가서 헤이 유니콘, 저 길고양이가 너를 여자라고 불렀어? 라고 일러버립니다. 그럼 나는 수업이 끝나고 따로 복도에서 유니콘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입장은 모든 것에 대한 편집증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진지한 영적 학생이거나 구도자라면,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이 언제나 이런 것에 더 이끌린다면 이제는 나침반을 가진 것입니다. 에고의 속성을 이해하고 세상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달아도 외부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그들이 어때야 한다고 거기에 대해 도덕화하고 이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아주 높은 의식 수준에서나 이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런 걸 듣는 걸로도 변형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현재 인류의 의식의 진화를 봅니다. 당신이 근육 측정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의 20%만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나머지는 그런데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 나머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머지 80%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까요? 그들은 정치화하고 도덕화하고 이상화하고 가정하고 이 모든 것이 증오를 만들어냅니다. 탐욕과 우울,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그들이 사는 삶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영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온전성과 비온전성을 구별하고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 그걸로 어떻게 자기애적 이득을 채울지 생각합니다. 심지어 당신조차도 그것을 구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미디어들에서 나오는 모든 정신화들을 보세요. 옳은 입장, 피해자를 자처하며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환희가 보이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어떤가요?